우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 단톡방이라도 거의 참여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상대로 어, 대부분 이걸 진행하는 거고요. 이 뭐지? 지난번에 막 체험단 강의랑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후에 막 체험단도 신청도 하고 막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라는 게 리뷰를 하다 보면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어,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사실 어렵거나 또 뭐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정확히 많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시간도 남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체험단 방을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체험단 방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솔직히 체험단에 선정되는 거는 누구나 많이 신청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런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신다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좀 길게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초반에는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화면도 보이시죠? 레뷰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품에 들어가서 보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 건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건강식품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음소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이고요. 네이버에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신고를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의료 관련 후기 이런 것들을 쓰면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에서 잡아내는 게 절대 아니라요. 이 제품과 아니면 이 서비스를 해주는 곳과 경쟁되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무조건 그냥 게시물 중단을 해요. 30일 정도라는 해명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에 해명을 하면 다시 게시물이 올라가지만 해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려갑니다. 자동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고 들어오면 내가 신고 들어왔나 보다 하고 그냥 게시물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게시물 신고 들어오는 것 중에 약 70에서 80%는 원래대로라면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한 10개 중에 두세 개만 진짜 문제가 있고 7, 8개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글 자체가.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 이제 다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신고 엄청 많이 당해봤죠, 저도. 근데 신고가 있을 때 저는 또 마케팅 관련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 보니까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청, 뭐 보건소 이런 데를 다 가서 확인을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보면은 뭐 사냥초유도 있고 어,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식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사냥초유, 그 다음에 여기 마감순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플러스 이게 뭐죠? 무슨 추출물 DHA 이런 것도 있고 진골환, 그쵸? 어,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인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저도 이건 건강기능식품이 맞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크릴 오일 있죠? 이게 건강기능식품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려나? 대부분 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식품상 분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타 가공품 혹은 여기 보면 그냥 어유예요. 어유. 그냥 식품의 기름. 그냥 한마디로 농축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에 올려놓은 거 있죠. 이거 혹시 아세요? 꽃송이 버섯 분말.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뭐 락토젤리. 여기 보시면은 락토젤리인데 제품이 락토젤리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내산 홍삼 농축액 첨가, 그다음에 유산균 배양 분말을 첨가한 정성을 담은 구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김치 유산균 배양 분말, 홍삼 농축액 골드, 뭐 비타민 C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건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봤을 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캔디류예요. 캔디류.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L-아르기닌 맥스 2000이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지도 않네요. 네. 보통 L-아르기닌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건강기능식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은 뭐 화학적 코팅을 처리하잖아, 뭐 가루가 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캔디류예요. 그다음에 저기 하나 안 가져왔는데 그 홍삼 스틱 같은 경우에 정관장에서 나오는 홍삼 스틱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레뷰에서 자주 나오던 제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없나 보네요. 여기 나왔다.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레뷰에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IT20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보세요. 이거를 딱 봤을 때 20대의 건강과 활력,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 활력을 위해, 내 몸의 튼튼한 방어막을 위해, 그때 생기는 얼굴을 위해.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말장난이에요, 다. 20대 남성의 활력을 찾기 위해. 그 다음에 이렇게 녹용, 홍삼. 이게 뭔지는 잘 몰라요. JBB는 뭔지. 그 다음에 특허 물질이에요. 특허 물질이고 뭐 또 이제 이런 식의 뭔가 많고, 그쵸? 근데 이게 제품이 뭐냐면 이게 어딘가에 나와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는 전용 쇼핑몰에서 파나 봐요. 이거를 뒤에 보면은 이게 뭐 있냐, 뭐라고 돼 있냐면 원재료 명에는 녹용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홍삼 농축액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흑마늘 농축액, 인진쑥 농축액, 그다음에 구기자, 노니열매, 야간문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타우린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품 유형이 뭐냐면 그냥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이게 크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어떤 건 건강기능식품이 뭐냐면요. 국가에서 인정을 한 제품이 그러니까 기능성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말을 이게 제품의 그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유효한 거나 아니면은 그 유효한 성분을 가진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을 만들어도 어, 뭐 홍삼만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아니고 그 홍삼도 어느 비율 정도로 들어가고 또 그 홍삼도 홍삼을 가공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원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료에서 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재료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홍삼을 쓴다고 해서 기능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제품에 뭐 홍삼 같은 것들은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크로 확인하시면 된다는데 이거 확인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리고 그 마크가 비슷비슷해요. 햇선 마크인지 뭐 어떤 마크인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그게 자세히 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캔디류인데 여기 뭐 마크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햇선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에요. 보시면은 6년근 홍삼 추출액 100%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홍삼 음료예요. 네.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6년근 홍삼 추출액 100%를 만들고 여기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료예요. 그냥. 이게 왜 음료냐면 이게 성분이 국가에서 지정한 그 홍삼을 했을 때 그 일정 성분이 못 미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공장 상태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뭐 다양한 인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증 취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귀찮거나 모르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냥 홍삼 음료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홍삼 음료 먹었다고 뭐가 치료가 되고 뭐 예방이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대표적으로 블로거들이 많이 당했던 제품들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꽃송이 버섯.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 한번 했었거든요. 한 1년, 2년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예시를 가지고 예시가 딱 좋은 예시라서 이걸 다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제품을. 그래서 이게 꽃송이 버섯 분말이에요. 발효 꽃송이 버섯 분말. 근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이게 꽃송이 버섯 분말 하면은 이거 보이시죠? 이게 비슷한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재료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면은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보시면 발효 꽃송이 버섯 균사체 이게 뭐 각종 항암에도 좋다고 엄청 얘기가 나왔어요 방송상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그거에 대한 입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뭐 먹으면은 몸에 좋다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제품인데 업체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대놓고 홍보를 못하니까 블로거들한테 체험단을 모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달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보니까 와, 이 제품 되게 좋네. 업체에서도 그렇게 이거 10만 원이나 넣는 제품을 나한테 줬으니까 나 되게 열심히 홍보해줘야지 하고 꽃송이가 항암에도 좋고 뭐 좋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 사실로 되면은 경고를 받는 게 아니라 품질이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그래서 아닌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고를 당하면은 블로그 품질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허위 같은 거를 이제 올리게 되면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블로그 품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해서 저품질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호송.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 많냐면은 대부분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일반 식품이고 그냥 캔디류 아까 봤잖아요. 캔디류 그다음에 그냥 구미 일반 구미 그다음에 기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드셔도 건강을 예방한다,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삼이 들어간 캔디를 만들더라도 그거는 그냥 일반 캔디예요. 그 캔디를 먹었다고 산삼의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제가 다 찾은 자료들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홍삼 캔디가 있고 홍삼 과자가 있는데 왜 그거는 기타 그냥 가공품이나 액상이나 뭐 캔디로 분류가 되냐? 이유가 뭐냐면은 어,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양은 들어가야 그래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준다. 혹은 유효성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 지금 제품을 먹었을 때 유효하게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먹어줘야 된다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못 미치면은 그냥 그건 일반 식품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갔다 그래도 그냥 일반 식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당연하게도 홍삼이 좀 들어간 걸 먹으면은 뭐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다양한 효과가 있긴 있어요. 꾸준히 챙겨 드시면.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거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크릴 오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여기에 진짜 좋은 예시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죠? 크릴 원료 100%. 네, 100%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쭉쭉 내려가 볼게요. 실제로 보면 그냥 뭐 더 준다, 뭐 사은품이 더 준다고 하니까 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보면 그쵸? 내려가 보면은 어, 크릴 오일을 만드는데 기술력이 좋은 기술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 효과는 아니죠, 그쵸? 물론 깨끗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100% 정품, 그냥 크릴 오일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걸 봤을 때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마케팅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내가 공식 판매처를 구입해야 되는 건 당연히 모든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면 제품이 이상이 생겼을 때 보상을 받기가 좋아요. 그래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건강과 직관련된 제품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공식적으로 유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네 거 사라. 저 그다음 쭉쭉 내려가고 여기까지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쵸? 크릴을 추천을 왜 해주냐고 보면은 그냥 신선하게 가공하고 제품을 뭐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쵸? 크릴 오일 100%로 만들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게 크릴 오일인지 아닌지 당연히 크릴 오일로 만들었으니까 크릴 오일이라고 어, 허가를 맡은 거예요. 그냥 허가가 아니라 그냥 크릴 오일로 만들었다는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가고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릴 오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인지질이라는 게 들어있대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크릴 오일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성분이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아 있는 제품이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지질에 대한 효과지 이게 크릴 오일에 대한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아스타잔틴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릴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거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크릴 오일이라고 쓰고 세포막의 주성분, 뭐 크릴 오일이라고 쓰고 내에 한 많이 하면 이거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인지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허용 범위만 딱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인지질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유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물론 먹으면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 이걸 증명을 해내기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면 좋겠지라는 기대 심리에 먹는 거예요. 그 광고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보면은 뭔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막 홈쇼핑에 나와서도 팔고 막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살 때 사람들은 그냥 기대 심리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체험단 같은 걸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은 막 뇌세포에도 막 이걸 먹으면은 막 뇌세포막에도 주성분이니까 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뇌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머리에도 똑똑해질 것 같고 막 이런 기대 심리를 담아가지고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업체에 혼밥 속아가지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블로그에 품질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험단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왜 하죠? 체험단을 할 때?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체험단을. 좋게 좋게 말하면은 서로 상생하게 도와주는 구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런 업체에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뭐 이런 뭔가 좀 몸에 좋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쏠려 있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홍보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사전 심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 제품 빨리빨리 팔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체험단으로 그것도 사실 보면은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진행하는 거는 광고 대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뭐 내가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이태현님 얘기하시는데 건강기능식품 제품 상단에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걸 지나치기가 쉬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러면은 블로그 하시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별.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게 할 때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리뷰를 할 때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 나오는 걸 할 때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강조를 하고 팔아요. 일반 식품이 아니라 우리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이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들이 사실 체험단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업체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심의를 받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좀 약간 방문자가 적고한 매체는 사후 심의를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무조건 건강 관련된 식품은 사전 심의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험단이잖아요. 체험단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체험단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는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하면 안 되지만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냥 다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인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를 한 업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해도 상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이 대신한다고 해서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원칙상으로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식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캔디류인데 이거 뭐 광고한다고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체험단에 갖다 줬어요. 그럼 갖다 줬는데 오 이건 홍삼 농축액도 들어가 있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 비타민도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업체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진짜 완전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이건 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됐다고 얘기를 하던 좀 포함이 돼 있던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영어를 빼고 대충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딱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도만 딱 쓰시면 돼요. 더도 말고 여기 있는 것만 딱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안 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크릴 오일 100%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 정상 유통된 걸 사시라. 그다음에 이거는 뭐 미국산 크릴 오일 쓰고 있다. 이런 것들만 쓰면은 별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이드는 업체에서 보내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업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가이드 그 상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고 쓰시면 돼요. 그것만. 딱 그 허용된 범위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하기 전에 사전 심의 같은 걸 받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심의가 좀 필요해요.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국가에서 다 모든 걸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아까처럼 이 꽃송이 분말, 버섯 분말 이런 게 좀 더 위험한 건 왜 그러냐면 일반 식품인데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는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기도 하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쓰면은 당연하게도 예, 이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은 반대로 심의를 안 하니까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또 뭔가 문제되는 요소를 그냥 거침없이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거침없이 막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따라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무조건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딱 받자마자 식품 유형을 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식품 유형을. 그런데 캔디류다, 기타 가공식품이다, 뭐 과자류다 이렇게 되면은 아예 성분과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그런 것들은 절대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 아예 그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것들을 체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의외로 체크 안 하는 분 진짜 많거든요. 할 때. 근데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이태현 님인가 말씀해 주셨을 때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뭐 해썹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캔디류인데 사실 이거 캔디류잖아요. 이거 젤리인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산 젤리 먹고 뭐 대장 건강이 되고 이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유산균 분말이 들어가 있는데 기능성 여기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는 예, 우리가 우리 몸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분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 성분이 확실하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성분 같은 걸 할 때 진짜 상세 페이지나 기타 가공식품인지 뭔지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걸 여기서 또 하나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체험단을 받은 거나 내돈내산이나 혹시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그냥 똑같을 것 같으세요? 내돈내산이냐 아니면 체험단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더 이제 어, 더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그래서 진짜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의료 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피부 치료가 뭐 있죠? 뭐 피부 치료가 뭐 많은데 뭐 프락셀 뭐 이런 건가? 그래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레이저 치료를. 네.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레이저 치료? 여러분들이 나 레이저 치료 받고 왔다. 네, 쓰셔도 됩니다. 의료 후기는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의료 후기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절대 병원에서처럼 그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절대 주면 안 되고요. 여기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는 힌트도 주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의료원이 어딘가에 대한 정보를 절대 일체 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댓글로도 제공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 뭐 예를 들어서 병원 내부가 너무 독특한 구조라 그래서 내부를 찍었는데 어느 병원이 알 수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되고요. 내가 갔다 온 시술 후기 있잖아요. 그거는 써도 상관없어요. 네, 사진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병원 간판 이름 사진을 찍으면 그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포스팅을 읽어봤을 때 이 병원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 후기는 왜 쓰려고 해요? 그죠? 공짜로 맞으면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비밀 댓글도 답을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죠. 그 병원이 어딘지 모르게 정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알려드릴게요. 어, 뭔가의 여지를 줘도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알려드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갔다 와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갔다 왔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쌍꺼풀 수술을. 그러면은 나 잘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의료 후기는 허용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나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을 몇 번 만나봤어요.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 보건소 직원도 잘 몰라요. 보건소 직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말하냐면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에
시술 후기를 쓰는 것 자체는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라면 어떠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 더 상위 기관에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례를 해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쓸 때 병원의 내관, 외관 또 지나치게 또 여러분들이 병원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요소 그 다음에 작성자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사람과 의료기관과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걸 증명을 하면 쓰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빠거님처럼 코 성형후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병원 이름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그게 없어요. 걸릴 만한 게. 왜냐면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의료실 시술 후기 받은 걸 내 개인적인 걸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그냥 딴 사람이 봤는데 이거는 쌍꺼풀 수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쌍꺼풀 수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 쌍꺼풀 수술하면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아니, 코 수술하면은 저렇게 인상이 바뀔 수도 있구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걸 어디서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내가 저 병원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공짜로 받았으니까 뭔가를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사를 하지 않아요. 다 경쟁업체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옛날에 저도 이제 병원 같은 데 마케팅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 살릴 수도 있어요. 이걸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캡처를 해요. 캡처를 해가지고 보건소에다 보내요. 나는 어떠한 것도 병원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병원 신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된다. 댓글도 캡처해서 올려야 돼요. 댓글도 해서 나는 병원에 대해서 댓글로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라고 하면 풀어줍니다. 바로 네이버에서.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냐면 시술 후기는 워낙 저품이 아니라 신고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해 노출이 되면 대부분 신고가 들어가요. 근데 살리면 돼요. 살리면은 상해 노출 굉장히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술 후기를 찾아보면 상해 노출이 계속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증명을 해내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들어가도 증명을 해낸 옛날에 그게 남아 있으면은 그건 계속 게시물에 살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쪽지로든 뭐든 계속 뭔가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공짜로 받는 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오한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차라리 댓글창을 닫아버리면 돼요. 이거 말처럼.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시스루기는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시스루기는 무조건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후기는 써도 돼요. 병원이나 이런 거에 절대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쓰면 된다. 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 어, 병원에 의뢰를 받고 썼다는 거는 서로의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돈 내산이든 뭐든 절대 병원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요. 정보를. 그 의료 후기는 써도 되는데 내 돈 내산은 뭐든 절대 병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돈 내산 쓰면 되죠. 내 돈 내산 쓰면 되는데 뭐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절대 나타내면 안 돼요. 그냥 일반 예, 그런 목적으로는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당연하게도 쪽지로든 뭐든 뭔가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예, 치과 후기 써도 돼요. 여러분 뭐 예방접종 후기 다 써도 돼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만 안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잖아요. 뭐 예방주사 맞는 거 내가 썼는데 신고 안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예방주사는 사실 뭐 병원에서 그 예방주사 한다고 돈 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가 뭐 시술 후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사람들한테 내가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요. 그냥 내 스스로에 대한 변화된 거나 이런 것들은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지나간 거는 그냥 두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서로 신고당하고 이런 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형외과, 피부과, 어, 치과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형과 관련된 미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지. 뭐 내가 뭐 진짜
뭐지? 뭐 다쳐가지고 병원 갔다 온 후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거의. 왜냐면 서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병원 갔다 오면 몇천 원 내죠? 2, 3천 원 내고 막 3, 4천 원 내잖아요. 근데 그거 신고한다고 뭐 그 병원에 득이 되겠어요? 근데 막 성형외과 같은 경우, 피부과 같은 경우는 시술 한 번 받으면 뭐 5, 60만 원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20명 받으면 1,000만 원, 2천만 원 넘어가는데 그거는 매출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국가에서도 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 국가가 아니라 그 기업체 간에 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강남의 많은 업체에서는 성형외과나 치과나 피부과에서는 홍보팀을 전담 홍보팀을 둬요. 이런 마케팅이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네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경쟁 상대는 다 신고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야 자기네들끼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거나 여지가 없어도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냥.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 물리고 진짜 완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그 병원 얻어가지고 월세 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홍보팀이 따로 있고 또 진짜 그 안에서 아예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예,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댓글 포스팅 캡처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면은 예, 해지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래도 연락이 없다 찾아가시면 돼요. 저 몇 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시면은 그거 보고 네이버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보건소 해당 신고된 보건소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럼 그걸 증명해내면 예, 보건소에서 신고를 취소해줘요. 그럼 네이버에서 다시 풀어줘요. 글을. 그럼 그 글은 다시 올라갑니다. 누락은 블로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누락은 그거는 뭐 자기 블로그 품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블로그 누락이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후기는 쓰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 써도 돼요. 단 근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썼는 뭐 의료 정보는 안 썼는데 왜 신고가 들어오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상대 업체나 뭐 그 주변의 업체에서 그냥 무조건 신고를 해요. 그냥 그럴 때 그냥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메일을 보내거나 보건소에 찾아가면 다시 게시물 복구해 줍니다. 무조건 귀찮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한번 겪어보세요. 겪어보시면은 내가 이래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구나. 해도 되는구나.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걸 제가 어제 밤에 그 재활용하는 데 가서 종이하는 데서 찾아왔어요. 이게 보면은 판시딜이라는 거는 보니까 이게 의약외품이에요. 여러분 의약외품은 여러분 체험단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을걸요? 얘 보건소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의약외품은 누가 포스팅 해본 적, 의약외품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은 포스팅 해본 적 아무도 없죠. 이런 것들은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 다니고 뭐고 이런 것들은 아예 굉장히 깐깐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적발이 되면은 진짜 뭐 엄청나게 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효과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의료학적으로 뭔가 효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무조건 사전 심의를 거쳐서 어,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보니까 전문 의약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광고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예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허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그냥 단순 리뷰를 하면 돼요. 단순 리뷰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것도 뭐 내가 또 이 제약회사랑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은 여러분들이 리뷰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의약 후기처럼 내돈내산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진짜 너무 쓰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네.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상처 연고 이런 것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의학 이 상처 후기 같은 거 이게 뭐지? 시술 후기 같은 경우는 병원 없이 리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상처 연고는 일반 의약품인데 뭐 제품이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홍보해주는 효과예요, 무조건. 그쵸? 경쟁사에서 신고하면 이건 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리뷰하고 환시들 제품 리뷰하는데 이거 뭐 딱 사진 찍으면 이게 뭐 어떤 제품인지 다 아는데 이걸 리뷰를 할 수가 없어. 그쵸?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판 XX라고 뭐 해도 무조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시술 받은 거는 이게 이 사람이 뭐 강남에 가서 받았는지 압구정 가서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나 이 제품 먹었어 하면 이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신고하면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리뷰는 특히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절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논외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의약품,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 외품도 있거든요. 의약 외품은 법적으로 사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의약 외품을 리뷰를 해도 돼요. 우리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의약 외품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심의나 이런 거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리뷰를 하셔도 뭐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근데 의약 외품도 초반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가 의약 외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가지고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처럼 글을 쓰면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이나 그다음에 화장품도 비슷해요. 기능성 화장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화장품은 뭐 좀 노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슷해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발랐을 때 그렇죠. 아토피라는 화장품은 절대 이게 합법적으로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많죠. 뭐 아토팜, 뭐 아토 뭐죠? 아토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기능성을 썼다고 해서 아토피가 치료됐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이건 기능성 화장품이건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기능은 혹시 치료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냥 건강에 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 되지 이걸 발라서 내가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개선이 됐다거나 뭐 치료가 됐다거나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예전에 이제 육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여기 말하는 건 아토로션. 우리에 발랐더니 아토피가 없어진 것 같네요. 이것도 절대 허용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냥 촉촉해졌네요. 뭐 이전에 비해서 많이 촉촉해졌어요. 이 정도로만 되는 거지 아토피가 뭐 좀 완화가 된다거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토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땀띠가 뭐 땀띠에 발라줬더니 뭐 나중에 뭐 많이 수그러든 것 같다. 이 정도는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네요. 뭐 많이 수그러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하나 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건 기능성 화장품이건 치료 개선이 된다고는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치료가 개선이 되기 위해 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만 쓰시는 거지 절대 그 허용범위 이상을 넘어가. 그러니까 명언을 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걸 내가 진짜 완전 엄청나게 홍보를 해줘야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는 이 영혼을 담아서 쓰는 사람들 한두 사람을 위해서 20명, 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담지 않아도 그냥 이거 먹어서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 그냥 옛말에 그냥 미리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면 나중에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약간 이 정도 돌려서 돌려서 쓰시는 거예요. 피부가 개선되는데 뭐 예. 그래서 화장품도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래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워낙 주변에서 많은 광고를 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광고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 샴푸 써가지고 탈모 치료하나요? 절대 치료 못해요. 샴푸 쓴다고. 그쵸? 그러니까 샴푸랑 탈모를 아예 쓰면 안 돼요.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로션 같은 경우는 아토피, 샴푸 같은 경우는 탈모,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일 때 뭐 어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탈모 샴푸를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탈모 샴푸 리뷰를 하지 마시고 향이 어떻거나 아니면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뭐 거품이 조금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약간 미끌거림이 덜 한다거나 이런 거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었는데 뭐 유산균 맛이 어떻다. 아이들이 잘 먹는다. 나는 달달한 맛이 좋은데 이건 너무 아무 맛도 없어서 좀 별로였다. 아니면은 맛이 좋더라. 예. 예, 그런 말을 쓰면 절대 안 되죠. 예.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 합법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가이드에서 요구하면은 빼고 써야죠. 건강검진 받은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뭐 서울대학병원에 이런 거 가서 치료 후기 써도 사실 그거는 별로 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지금 한정적인 분야예요.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치과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거지 특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그렇죠. 탈모 완화 되는 샴푸는 사실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약간 이 정도인 거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탈모에 도움이 된다. 뭐 탈모 효과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쓰면서 엄청 규칙을 어길 거예요, 아마. 허용된 범위 이상으로 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건 항상 제가 나눠드린다고 하고 못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어, 제가 노트북 이게 지금 여긴 데스크탑이고 노트북에 자료가 항상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이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노트북에 자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각 성분별로 허용되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뭐 예시까지 진짜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비타민 C는 어떤 허용 범위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 범위도 있고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어, 그 이메일이 어디 있는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그거를 국가에서 친절하게 범위를 해놨어요. 여기 있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어, 제가 잠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제가 옛날에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거 보이나요? 이게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어, 관련 법률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걸 줘도 사람들이 안 읽어요, 잘. 이거에 대해서. 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건강식품이 제일, 여기 보시면은 뒤에가 있나? 여기 보이시죠? 마그네슘, 표현 가능 사례. 여기 보시면 지방, 단백질의 합성, 근육 수축, 뭐, 필요하다.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여기 보면 표현 사례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쓰면은 문제가 없죠. 엽산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엽산은 뭐 어디에서 이것만 보면은 포스팅을 다 할 수 있어요. 비오틴. 비오틴이 뭐 어떤 거 할 때, 아연은 표현 가능한 사례가 뭐가 있고, 철은 어떤 게 있고, 구리, 그 뭐 칼륨, 크롬, 종합 비타민, 미네랄 여기 있죠.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은 요거만 딱 허용이 되는 거예요. 비타민은 뭐 여기에 쭉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맞네요. 뭐 수용성 비타민 어쩌고저쩌고, 뭐 식이섬유, 그다음 필수 지방산, 그다음에 표현 가능한 사례, 홍삼은 어떤 게 표현이 가능한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걸 이거 솔직히 저 이거 보면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쓸 일 있으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 다 찾아보고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웬만한 거.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능성에 대한 내용. 요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다운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삭제 내용도 있죠. 삭제 사유, 삭제 내용, 왜 안 되는지, 뭐 간말이 논란상 합리 유지할 때 삭제 내용,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을 쓰는데 의약품 오인 우려가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능성을 벗어난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건강기능식품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리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업체에서 내가 건강기능식품인데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사전시음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주고 나서 의약품 오인 우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약간 좀 뭔가 좀 내가 쓴 거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부가적인 그런 기능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어, 여기서 한입병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리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이름 붙는 경우 있죠. 뭐 서재거래, 뭐 함익병 아니면 또 그 사람 누구지? 뚱뚱한 한의사? 누구 있잖아요. 아무튼 그분인가? 그분이 보증하는 이경재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 뭐 더 믿음이 간다거나 이런 말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바로 신고 사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무조건 신고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은 안 돼요. 할 때.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있어서 생각 외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거나 이러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면은 약간 좀 블로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광고법에도 관심이 가져져야 되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사실 공부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 강의 듣는 분들에게 너무 블로그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NS 세계에서 블로그는 굉장히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그냥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수단. 그 진짜 작은 부분인데 이거에만 너무 매달리면은 안 돼요. 신고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게시물만 내려가는 거에서 끝나요. 블로그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를 왜 제가 100%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뭐한 20번, 30번 신고 받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한 열 몇 번 신고 받았어요. 근데 신고 받을 때는 뭐 다양한 계정에서 신고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한 10번, 20, 10번 뭐 받았던 계정도 아직 그대로 잘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그 좀 어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신데 솔직히 뭐 찾아보면 이런 허용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영혼까지 바쳐가지고 광고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항상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약간 좀 건강과 관련된 식품이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볍게 약간 성의 없게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하고 근데 성의 없다고 해서 진짜 너무 짧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하게 길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길게만 그냥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내 생각도 좀 쓰고 그런 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잘 써주기 위해서 허용 범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L-아르기닌 맥스라는 거는 사실 L-아르기닌과 이게 뭐 비타민 B의 성분과 비슷해서 사실 몸에 힘을 내주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거 내고 뭐 하루 종일 힘내가지고 일했다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뭐 나중에 피로감도 줄어들고 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먹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우회를 해서 써주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우회를 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 L-아르기닌에 대해서 성분을 쓰는 거예요. 성분을 쓰고 이게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효과를 쓰는 거지 이 전체 제품에 대한 효과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삼을 쓰실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홍삼이 들어갔다고 홍삼의 효능을 보고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발휘하겠지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예, 건강기능식품 예를 들어서 이제 베스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일반 가공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가공품인데 어,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맛을 봤는데 뭐 제형은 어떻거나 맛을 봤는데 진짜 한약 같더라. 좀 진짜 뭐 몸에 좋은 게 쓰다더니 진짜 쓰더라. 하루에 한 푼만 먹으면 되고 뭐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있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씩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안에 녹용 추출물도 들어있고 홍삼 농축액도 들어있고 뭐 미나리 뭐 흑마늘 농축액도 들어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보통 녹용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 녹용에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쓰면 약간 우회적으로 여러분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마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렇게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밑에다가 별도로 그냥 이렇게 뭐 별 표시를 하던 녹용 추출물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진쑥 농축액이 들어있는데 인진쑥에는 뭐 이러한 효능이 있다.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운이 딸릴 때 먹으면은 나중에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냥 꾸준히 먹어보려고 한다. 뭐 그다음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나타내요. 이거 하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저 진짜 건강식품 많이 썼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어 뭐 아들 둘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아들 영양제라든지 저희 부부 영양제라든지 부모님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나름 저만의 이제 몇 번 쓰다 보니까 이 틀이 있는 거예요. 저만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딱 틀이 있거든요. 그냥 거기다 사진 집어넣고 효능효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 사용 같은 거, 제 일 같은 거 이야기를 쓰다 보면은 쓰는데 한 20분뿐이 안 걸려요. 제품만 찍으면. 그러면은 좋은 제품 같은 거 이거 솔직히 먹으면은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보면은 그냥 사진 찍는 시간까지 하면은 한 예, 거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씁니다. 제 걸.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더 한다 그러면은 진짜 쉽게 포스팅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왔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이걸 캡처를 하세요.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아예 캡처를 하세요. 이게 진짜 약간의 꿀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하세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 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내용 있잖아요. 그쵸?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가져서도 큰 문제 없습니다. 걔네들이 체험단 할 때, 지금 제가 체험단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뭐 5장을 찍었다. 그렇죠? 아니면은 사진을 한 10장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드리려니까 예.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내가 찍은 사진도 당연히 위에 있겠죠? 사연을 쓰는 거예요. 그 크리오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즘 뭐 쇼핑이나 광고에서 크릴 오일을 이거 그냥 대충 쓸게요. 관심 있게.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사연이 있고 그다음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진 캡처해서 다 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게 어떤 제품이죠? 뭐 아까 함익병 이거 위에 따라 쓰세요 그냥. 이게 함익병 크리오일이잖아요. 이름이 그냥 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 뭐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는 제품. 그다음에 본사에서 직접 물류 직배송, 유통 공기 위험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거 캡처해서 써도 돼요. 캡처하고 길이를 늘리면 되잖아요. 길이를 내가 위에 여기다가 사진 내가 찍은 사진 하나 넣고 캡처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또 내가 이제 사진 하나 넣는 거죠.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찍은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냥 내가 찍은 사진 넣고 캡처한 거 넣고 요 밑에다가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는 거. 여기다가 또 왜냐면 캡처해도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거 홍보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쓰시면 돼요. 여기 또 내가 원하는 사진 하나 또 집어넣고 이거 보고 예. 뭐 예, 그 캡처 쓰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식품 그 분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네가 허용범위 이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를 합법적으로 좀 쓰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또 내용 쓰 이렇게 쓰면은 보세요. 이게 사진을 집어넣어서 쓰잖아요. 이러면은 벌써 길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쓸 때 여기서 내용 갖다 밑에서 집어넣고 여기 갖다 집어넣고 하면 뭐 2, 30분이면 진짜 쓸 수 있습니다. 아, 뭐 큰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워낙 어, 문구를 그러니까 자기 말투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그 유사 문서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두 개의 문서가 거의 7, 80% 이상이 유사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진짜 거의 똑같이 써야 됩니다. 거의. 내가 말을 조금씩만 바꾸고 말투만 바꿔도 한 문장에서 뒤에 말투만 바꿔도 유사 문서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예,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 뭐 유사 문서 좀 내가 말투 그다음에 약간의 접속사 뭐 이런 것들만 바꿔줘도 유사문서에 걸릴 가능성은 없어요. 유사문서라는 거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프로그램으로 막 베껴가가지고 막 포스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쓴다고 해서 유사문서에 걸리거나 왜냐면은 이런 경우는 있겠죠. 네이버에서 지식인에 갔다가 아니면은 그거 뭐지 지식백과에 갔다가 퍼가면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내가 직접 쓰면서 이렇게 말투 어떻게 바꿔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다 경험을 해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캡처를 너무 많이 지금 한 걸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은 캡처하고 갖다가 강조를 하는 형식으로 갖다가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포스팅도 더 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기능식품 도착하자마자 리뷰하고 쓰고 하면은 엄청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문제 될 것도 없고 예. 뭐 일반 의약품이다 그러면은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품이다 그러면은 맛이 어땠다 아니면 뭐 자주 챙겨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만 쓰시면 되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삼계탕 드신다고 막 힘이 막 엄청 솟아나거나 뭐 갑자기 내가 기력이 없는데 기력이 보충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식품은 뭐 기능성 식품처럼 보이게 안 쓰면 되는 거고 기능성 식품은 의약품처럼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딱 자기가 허용한 범위가 있어요. 딱 그 범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예, 편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업체에게 좀 당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내가 제품 리뷰했는데 그 업체한테 당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이상이 오거나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진짜 신고당하고 내가 열심히 썼는데 신고당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어,
제가 이거를 아무튼 뭐 자료를 또 나눠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찾아봤더니 아까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약간 또 개정됐어요. 이게 또 보면은 뭐 추천 보증 심사가 개정되고 화장품 가이드라인도 있고 몇 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 거의 다 나눠드리고 몇 분 나눠드렸지? 많이 나눠드렸는데 또 나중에 지금 제가 나눠드렸는데 나 안 봤다 그러면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거만 보기만 해도 아니면은 내가 뭐 건강기능식품을 리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찾아보는 거를 좀 약간 생활화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프로폴리스 추출물 이걸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딴 거 볼까요? 찾아가서 보시면 내가 비타민 D와 관련된 이게 지금 센트론 미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면 센트론 홈페이지에 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여기 보시면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비타민 D에 대한 거 내용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것만 조금 보충을 해도 굉장히 전문성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찾는 거를 생활화하시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지?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뼈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는 뭐가 있고 또 여기에 표현 방식은 어느 정도로 돼 있다.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디에 가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다운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 표현 사례나 이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어디서 검색해서 찾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받았다 이러면 이게 진짜 건강식품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리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허용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허용 범위에 대한 상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봤는데 이게 일반 식품이다, 뭐 건강기능식품도 안 된다 이러면은 아예 기능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고 그냥 영혼을 빼고 그냥 맛이 어땠다 뭐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의료 후기는 적어도 무방을 하지만 의료 후기를 적을 때 힌트를 줄 수 있는 내가 어디서 시술을 받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했을 때 좀 여지를 줄 수 있는 정보는 다 빼야 됩니다. 오직 시술에 대한 효과만 줄 수 있는 정보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이렇게 썼는데도 신고를 받았다. 이러면은 보건소에 내가 진짜 나는 이거는 아무 광고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후기라는 거를 그냥 증명을 해 보이시면 다시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도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때 걸리는 게 뭐냐면 의료법 56조인가? 그걸로 걸려요. 근데 그거는 내가 광고법이거든요. 그게 광고 심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광고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그 법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후기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내부 같은 거 들어가도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한번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대충 볼게요. 관심이 있는 게 딱 봐도 약간 애매할 것 같다라는 제품을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비타민 D 이것도 건강기능식품이고 오메가 이것도 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붙어있네. 잠시만요. 어, 어,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딱 봤는데 이건 약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햄프시드 오일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보면 식품유에 그냥 기타 식물성 유지예요. 그렇죠? 대만 종자유에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죠? 근데 원산지가 어디? 그다음에 뉴질랜드 거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니까 원재료가 좋겠구나. 그다음에 대마 종자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건강기능식품도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증명을 아직 못 해보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얘네들은 말은 하고 싶지만, 예, 실제로 식품을 먹는다고 이거 식물성 오일을 먹는다고 내가 뭐 질병을 치료되거나 내가 갑자기 몸이 어디가 좋아지거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냥 몸에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추출 방식이 없었다거나 식물성 캡슐, 젤라틴이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만 강조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이 제품이 뭔가 어떤 큰 게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율이 좋고 뭐 폴리페놀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뭐 유효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거에 대한 뭐가 들어갔든지 이걸 먹고 뭐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만나서 허용 범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켜서 글을 쓰시고 뭐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방식대로 캡처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냥 이거에 대한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쓸 수 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걸 제가 또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만 종자가 좋다 그래도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먹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요? 체험단이 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돈 주고 사서 하기에는 아깝고 또 좋다는데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험단에. 그래서 경험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어, 그래서 부모님이 뭐 다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다. 그럼 이런 거 사다가 좀 사서 주기는 조금 그런 거고 이거 좀 해서 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체험단에는 유독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는 거를 어,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서 하면 제가 예전에도 블로그 이제 강의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할 때 본 블로그는 한 주제에 맞게 집중력 있게 꾸준하게 키우시고 하나는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네. 돈 주고 사기 아깝지만 그냥 다 써보는 거예요. 막.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한번 글 쓰고 보내면은 3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수익화죠. 뭐. 따로 수익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 포인트 붙은 거 많아요. 이렇게 붙이면 요거, 이건 페이백이니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자단 있거든요. 기자단. 만 원씩 주는 거, 만 원 솔직히 너무 짜다. 그쵸? 저도 이 만 원짜리는 안 해요. 만 원짜리 안 하고 제품 보면 막 3만 원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회수형. 그런 건 초반에 신청 많이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돈 꽤 쏠쏠하게 쌓여요. 제가 레뷰지만
포인트가 얼마나 있지? 저도 선정된 거 이렇게 많아요. 지금 8개나 지금 선정돼 있거든요. 저 여태까지 보니까 60만 포인트를 모았었네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진짜 저도 체험단 보면은 지금 종료된 거만 149개, 거의 140개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뭐 지금도 뭐 8개나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것저것 합니다. 저도 막 다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뭐 태블릿 PC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은 솔직히 돈 주고 안 사도 되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체험단을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둘이서 체험단 하는 게 다른 사람 남들에 비해서 양이 2배잖아요. 2배. 그러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한 군데만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자고 일어나는데 막 갑자기 체험단 신청 많이 돼가지고 막 돼 있으면 네. 자기 거에다가 가지고 제 거에다가 자꾸 신청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뭐 딱히 기준 없어요. 그냥 저는 체험단 블로그를 하나를 그냥 해두고 하기 때문에 체험단 가기는 더 고수분들이 있고 이게 어, 고수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을 또 한번 초빙을 해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체험단에 대한 기준 없어요. 그냥 괜찮아 보이면 다 신청해요. 저도. 약간 비싼 거는 그냥 내가 진짜 할까?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믹서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믹서기는 내가 리뷰하고 당근마켓에 올리면 진짜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저희 믹서기 한 2-3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믹서기나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펜, 타블렛 이런 것들은 진짜 영혼을 담아서 잘 써도 신고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쵸? 뭐 기능에 대해서 하고 진짜 좋더라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조심해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영혼을 빼고 그냥 솔직히 대충은 좀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냥 그런 딱 가볍게 해주시는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체험단만을 위해서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어, 솔직히 이거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뭐 병원 후기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피부과라든지 어, 뭐 라미네이트, 임플란트 이런 것들은 다 의료 후기인데 사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노출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당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아예 하셔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할만합니다. 아예 새로운 블로그를 파서 네. 왜냐면 신고를 20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하지만 저는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몇 개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블로그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다가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거나 쓰신 다음에 피부과나 뭐 치과, 성형외과 이런 시술을 다 받으세요. 한 군데 한 번 받을 때마다 막 20만 원, 30만 원이 기본이고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협찬을 받고 정성껏 써주세요. 신고 당하면 내려가겠죠. 또 다른 거 또 써주세요. 내가 하다 보면은 1년 지나면 저품이 와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블로그 이 저품이 올 가능성이 이것만 했을 때는 와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저품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엔 저품도 안 하고 그냥 신고 당하면은 블로그 품질에 별 이상이 없어요. 제가 저품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하지 말라는 걸 이 블로그에 다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 후기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블로그에서 안 해줍니다. 소화를.
왜냐면 내 블로그가 솔직히 이거 좀 찝찝하잖아요. 신고받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아 나는 이거 아니라도 돈 다른 데서 나오는 거 돈 벌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저 건강기능식품을 해줘야 돼? 돈 진짜 많이 주면 몰라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내려와요. 그래서 그 밑에 쪽으로 계속 이게 내려옵니다. 수요가. 그러면은 그 밑에서는 내가 하고 싶으면 거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 솔직히 쪽지는 상관없어요. 쪽지는 내가 근데 쪽지를 줬는데 그걸 캡처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어 병원 그 보건소에 갔더니 그 쪽지까지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병원의 홍보 방식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근데 정말 후기처럼 써놓고 댓글로 알려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어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어 이거는 돈 받고 한 거예요. 아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협찬이에요. 협찬. 이제 와이프 라미네이트를 받았는데 500만 원 정도 협찬을 받고 한 거예요. 라미네이트 8개인가?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쓴 거죠? 5월 12일 날 썼는데 아직까지 신고를 안 받았어요. 2달이 넘어가는데. 대놓고 그냥 썼는데. 그쵸? 그러니까 복불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신고를 무조건 언젠간 받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거를 지금 신고를 이게 5번 써주는 조건이었거든요. 한 번에 100만 원 주면 5번 써주는데 4번 다 신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유독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금 병원에서는 이거 신고를 당해도 2달 동안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계속 물어봐요. 댓글로. 뭐 얼마인지 뭐 얼마인지 위아래 다 있는지 가격 뭐 그쵸? 댓글이 엄청 달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병원에서는 홍보 효과를 얼마나 봤을까요? 이거를 뭐 쪽지로 주거나 합니다. 근데 댓글 잘 안 해줘요. 사실. 예. 왜냐면 댓글을 해주는 순간 신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쪽지나 이런 것들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다양하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블로거의 편입니다. 블로거의 편이고 솔직히 업체에서 뽑아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뽑아 먹어야죠. 여러분 블로그를 하는 거는 하나의 능력인데 예, 쪽지를 보내면 거의 괜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보를 준다는 자체는 불법이고 누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블로그로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보라는 예, 쪽지로 보낸 사람의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그걸 캡처하기 위해서 댓글도 일부러 달아요. 경쟁 업체에서. 그래서 파악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본문에다가 내가 여기가 어디 치과인지도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댓글에만 언급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병원이 있는 해당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그거는 댓글에서 그 사람들이 댓글 가지고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더 심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TU 치과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라미네이트 이제 후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마케팅 업체에서는 계속 그 병원을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 하나가 계속 상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홍보해줘도 계속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치과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고를 해버려요. 내려버리려고.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야 마케팅에서도 뭔가 실적이 나오잖아요. 옛날 거 저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하나만 올라가고 보통 그냥 블로그만 신고됩니다. 블로그만. 네.
그래서 이쪽 마케팅과 이쪽 관련돼서는 재밌는 일도 많고, 왜냐면 저는 병원 같은 데 이런 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주니까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떻게 했을 때 문을 안 잠궈가지고 왜? 음. 그래서 문을 안 잠궜는데 들어왔네. 애들이 방송할 때 알아요. 살짝 문 열고 와가지고 보고. 그래서 신고 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업체에는 뭐 그렇게 뭐 가는 경우가 없어요. 후기처럼 쓰는 거니까 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시면 뭐 블로그 리뷰하고 건강식품 리뷰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리고 욕심을 내보자면 병원 후기도 쓰면서 여기서 이제 딱 결론을 지어주고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는 이제 여기서 편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의료 후기 쓰셔도 되죠. 사실 신고만 안 당하면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허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거는 좀 홍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요 강의 주제와는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뭐 또 홍보 마케팅과 관련돼 있을 때 얘기를 한번 드리고 어,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다 블로그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저희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예전 아니고 몇 달 전에 이제 수익화 한 분들 여기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익화 반에 듣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수익화 반도 아니지만 뭐 지금 내가 약간 욕심을 좀 내서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좀 이런 뷰티 쪽에 관심이 있다. 또 나는 이렇게 좀 돈 받고 성형 시술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블로그 하나를 개설을 하세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리뷰를 하세요. 건강과 관련된 거. 리뷰를 하면은 약간 건강과 관련된 것들 하면 이게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신 열심히 하셔서 방문자도 한 500 이상을 만드셔야 돼요. 이슈가 되는 이제 건강 기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쓰고 한 주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리뷰 관련된 거니까 이슈가 되는 것들 쓰는 거예요. 뭐 코로나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을 쓰면서 방문자를 좀 올려보세요. 올린 다음에 노출이 돼야 돼요. 당연히 노출되는 건 기본이에요. 노출을 좀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어, 병원 같은 거는 주로 500 이상부터 그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시술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써요. 후기를 써요. 그러면은 그 후기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와 비슷한 뷰티 관련된 그 뭐지? 후기 이런 거 있죠. 계속 여러 개 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매달 진짜 막 50만 원, 60만 원 하는 피부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블로그를 계속 활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부부끼리.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랬나? 라미네이트 말고 임플란트 해서 쓰는 거랑 원고료는 안 받죠. 뭐 그런 건 받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라미네이트는 와이프가 했고 뭐 피부과도 와이프도 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어떻게 피부과 저도 받아봤어요. 그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병원을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연결을 시켜. 대신 블로그 상태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용으로 쓰기 아깝다 하는 거는 연결을 잘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병원을 한 7, 8군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얼굴도 나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은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업체 입장에서는 병원은 다 서울이고 병원은 어 심지어 병원은 다 어디 있냐면 압구정, 강남, 신사, 청담 다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병원들만 몰려 있어요. 거기에.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가보면은 와 이런 데서도 마케팅을 하는구나 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진짜 잘 해줘요. 잘해주고. 그러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아쉽지만 서울에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솔직히 받고 뭐 저품이 돼도 나는 임플란트를 받거나 아니면 뭐 라미네이트 피부과 치료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받는다고 해서 블로그 저품이 절대 오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올 뿐이지 저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품은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성인 광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네이버에서 뭐 중복 링크라든지 이런 게 더 문제가 되지 신고받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신고와 저품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걸로 끝이에요. 신고받아서 삭제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서비스 받은 병원에서도 얼추 압니다. 이게 무조건 내려간다고. 신고가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2회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일주일 만에 신고가 당해서 내려가면 다시 그냥 그대로 비슷하게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예의상.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삭제가 안 됐다. 그러고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건 이제 1회로 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도 그거예요. 남들 하지 않는 거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남들 매달 20만 원, 30만 원이 아니라 뭐 50만 원, 60만 원 주고 피부과 시술 받잖아요. 나는 블로그 하니까 이용을 해서 매달 그냥 공짜로 받으면 돼요. 그럼 뭐 연예인만큼 관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부과. 그래서 하시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원고를 준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노출도 그냥 일부만 예를 들어서 이마에 뭐 필러를 맞았다 그러면 이마 정도 이 정도만 딱 나오면 되고 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많이 할 때 지방분해 주사 맞고 해보셨어요? 그 지방분해 주사 맞는데 돈 꽤 비싸거든요. 한 번에 20만 원인가? 근데 그 5번 맞춰줘요. 이렇게 지방 주사 하는데 그러면은 다이어트도 뭐 식단 조절하고 하면 되지만 다이어트 주사 빡 맞고 다이어트 하면은 쑥 배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블로그 하면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럼 블로그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에 대한 강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체 톡방에서 간단하게 뭐 강의 어쨌든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전체 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의에 대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강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카톡을 통해서 단 몇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활용을 해서 어, 반응이 많이 괜찮거나 하면 좋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톡방 주소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일시적으로 열어놓도록 할게요.
예, 톡방에 없는 분은 톡방에 들어가 계시고 활동 안 해도 인사만 가끔 하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 저도 그렇고 링고님도 그렇고 해저포터님 그리고 인스타 쪽에서 이제 뷰주민님이 조금 약간 도움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1,500명을 모으면은 딱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어떻게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너무 퍼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모여서 할 거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 같은 거는 많이 나눠드릴 수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고, 어, 아까 제가 봤던 자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나눠드릴지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찾으면 나오는데 또 찾기 못 찾는 분들은 죽어도 못 찾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또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서 뭐 인사하고 다 하셔도 편하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네. 아, 나오나요?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2009년 건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됐어요. 2000 너무 오래전 자료인데요. 예,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활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랑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 여기에 오셨으니까 여기 하나만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주 여행 책을 지금 많은 분들이랑 힘을 합쳐서 지금 최단 시간에 지금 이제 자료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최단 시간에 이거를 지금 책을 전자책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대충 꾸며놓긴 꾸며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만 받으면 돼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제주라고 예를 드릴게요.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좋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을 해보고 글을 썼는데 단지 내 블로그 지수가 약하다는 이유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집을 검색하면 그 다 광고인 거 아시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거는 못 보고 광고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그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다 왔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이 모른다. 진짜 맛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다. 이런 것들은 광고를 배제하고 저에게 이 형식대로 보내주신다면, 네, 뭐 현지인이 가는 왜냐면 저도 제주도를 워낙 자주 가고 제주에도 살기도 살았었고 제주에서도 일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최단 시간에 이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니까 도움을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면 제가 이걸로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려드리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제주도 갈 때 이 전자책 하나면 그래도 실패 없이 제주도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책들도 워낙 한두 사람이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편중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면은 네, 저도 좀 더 많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포스팅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포스팅을 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그 딱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단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포스팅했던 걸 링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쉬워요. 제가 이거 예시잖아요. 여기 똑같이 예시를 해주면 돼요. 이게 이것처럼 사진에다가 그 다음에 요 정도 코멘트를 달아가지고 두 장, 한 것당 두 장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두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전자책 제가 어플에다 바로 올려놨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플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제가 바로 실어서 뭐 한 100군데만 되면은 바로 내려고 하거든요. 전자책으로.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당연히 무료 배포. 그 다음에 참여해주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5,000원 이 정도 해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면 편해요. 다음에 뭐 부산이다 이러면은 부산에 대한 정보를 쭉 취합을 해서 바로 엮어서 전자책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럼 블로거들에 대한 힘이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자료를 올려주셨네요. 이거 뭐 올려주셨네요. 이거 보셔도 되겠네요. 네, 최대한 빨리 보내주세요. 형식은 제가 여기가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여기 형식에 맞춰서 사진으로 반 페이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밑에부터 한 페이지 반을 코멘트로 구성을 하고 밑에 블로그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아니면은 카톡이 아니면은 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은 예, 이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실어서 그럼 여러분도 하나의 참여자가 되니까 앞으로 뭔가 할 때 좋은 일이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단 기간에 제가 모아놓은 자료가 좀 있어요. 그걸 합쳐서 최단 기간에 한 100군데 해서 많은 것들을 좀 펼쳐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오늘 고생하셨고 이제 일요일인데 날씨 엄청 덥네요. 저희 애들은 맨날 팬티만 입고 다녀가지고 집에서 그래서 간단한 코멘트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강의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라는 게 그래요. 이게 정석적으로 하는 강의보다 약간 편법이 훨씬 많은 것들이 사실 블로그에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정석이지만 그 정석만으로는 블로그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것저것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들은 단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 코멘트를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에도 관계 좋은 강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하루 마무리 잘하고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블로그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